지난 국밥 특집 1편 설렁탕, 육개장, 돼지국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순대국밥 이야기는 따로 들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댓글이나 커뮤니티 투표를 보니까 이 순대국밥의 팬층이 확실히 두텁긴 하더라고요. 이 국밥은 다른 국밥들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순대 자체를 대중적으로 먹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도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고려시대부터다, 아니다, 삼국시대다, 여기가 원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기라더라. 이젠 순대와 순대국밥의 원조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딜 가나 그 나름대로 완성된 맛이 있거든요. 오늘은 한반도의 소시지라 불리는 순대와 뜨끈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순대국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국밥전쟁 2탄, 해장 그 이상의 맛 순대국밥입니다. 순대국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순대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순대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건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삼국시대 때도 순대랑 비슷한 걸 먹긴 했는데요. 고려시대 들면서 이 고기가 귀해집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왕이나 사신들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죠. 몽골의 지배 이후에 다시 고기를 먹게 됐는데요. 순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순대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된 문헌은 많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쓰인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보면은 개창자를 이용한 순대법도 보이죠. 사실 순대의 기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동물 내장에 소를 채워 먹는 거는 가축을 키워 먹었던 문화권에서 늘 존재했던 음식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소시지죠. 둘 다 동물 내장에 고기, 소를 채운 음식입니다. 순대와 다를 게 없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순대는 동물 피인 선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만드는 법도 좀 더 복잡합니다. 고기뿐 아니라 선지가 들어가고 야채, 향신채, 곡물 등을 섞어 익히니까요. 선지가 들어간 건 순대뿐만 아닙니다. 영국의 블랙푸딩, 프랑스의 부댕 누아르, 스페인과 중남미, 모르시아 등이 있죠. 내장에 선지를 넣어 먹는 조리법이 각 나라로 흘러들어가서 한국에서 순대로 발전한 겁니다. 순대는 원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쓰고 남은 구속고기라 해도 서민들이 구해다 먹긴 쉽지 않았죠. 게다가 만들기도 까다롭습니다. 원래도 동물 내장은 냄새가 지독한데요. 돼지 내장은 더 강렬합니다. 소창, 대창, 막창으로 갈수록 냄새가 더 심해지죠. 지금도 이 냄새를 잡기 위해선 밀가루와 소금을 잔뜩 친 다음에 빨리빨리 씻어내야 하는데요. 이땐 밀가루도 소금도 귀한 재료였어요.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재료를 다 손질하고 창자가 터지지 않게 속을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죠. 이러다 보니 마을 잔치 정도는 열려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날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이웃이 다 함께 나눠 먹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단가도 높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음식이었던 거죠. 그럼 순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순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쓰는 내장도 다르고 들어가는 소도 다르죠. 일단 기본적인 스펙은 이렇습니다. 돼지 선지와 찹쌀 같은 곡물이 들어가고 야채와 향신료가 추가로 들어가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야채가 많이 든 순대를 만듭니다. 이건 기후 때문이에요. 남쪽에 비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순대가 쉽게 상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선지를 많이 넣습니다. 오죽하면 피순대라고 부르겠어요. 제주도는 또 아예 느낌이 다릅니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쌀농사를 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지만 예전엔 물을 가두기가 까다로워서 눈을 만들기 힘든 땅이었거든요. 때문에 찹쌀 대신 메밀이나 보리를 가루로 내서 선지와 섞어 만들었죠. 다른 지방보다 식감이 뻑뻑한 편이라서 소금보다는 간장을 찍어 먹었고요. 이렇게 순대는 그 지역의 기후와 작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대가 아닌 순댓국에 대한 흔적은 일제강점기 때 발간된 요리책에서 등장합니다. 돼지 삶은 물에 기름을 건지고 우거지, 돼지 머릿고기, 염통, 오소리 감투 같은 내장을 넣는다. 이건 순댓국이 아니라 내장탕이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이땐 돼지 내장 자체를 순대라 부르기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먹는 순대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순대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지점은 1960년대 말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순대가 저렴해지면서 순대국밥도 많이 등장했어요. 정부에서 양돈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까진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찾았는데요. 소고기가 부족해지니까 대체품으로 돼지를 키운 겁니다. 돼지가 많아지니 당연히 돼지 내장 같은 부속물들이 시장에 저렴하게 풀렸고 순대도 만들기 쉬워졌죠. 순대국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순대국밥은 돼지 살코기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돼지뼈와 머리로 우린 국물에 머릿고기와 내장이 건더기로 들어가고 내장과 선지를 쓴 순대가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70년대부터는 다른 스타일의 순대가 나타납니다. 순대의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당면으로 채운 순대가 만들어졌죠. 이땐 공장에서 당면이 막 대량 생산되던 시기거든요. 당면 순대의 등장과 함께 순대와 순대국밥은 본격적으로 영역을 넓혀갔어요. 참고로 이런 당면 순대의 순대피를 식용 비닐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식용 비닐이 돼지 내장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당면 순대는 저렴함의 극한을 추구한 순대인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저렴한 순대가 등장하니까 전통 순대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찹쌀과 선지가 들어간 원조 순대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보존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냉장 유통이 자리 잡기도 전이니까 더 그랬을 거고요. 반대로 당면 순대는 만들기도 간단하지만 보존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었죠. 당면 순대와 당면 순대국밥은 이런 장점을 등에 업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밀려난 자리에서 꿋꿋하게 전통을 지켜나갔던 그런 순댓집들이 있습니다. 당면 순대 사이에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전통 순대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아바이 순대. 이북 출신 피난민들이 속초 인근에 정착하면서 만든 순대인데요. 보통 아바이 순대 하면 떠오르는 게 이 2가지입니다. 대중적으로 먼저 알려진 건 오징어 순대고요. 이건 돼지 창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창자 대신에 오징어를 쓴 건데요. 지금은 오징어가 아니라 금징어라고 부를 정도로 오징어가 귀해져서 오징어 순대가 훨씬 더 비싸긴 하죠. 오징어 순대가 유명해지게 된 건 1970년대쯤부터입니다. 이때 설악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면서 속초나 강릉에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됐거든요. 부모님 중에 이때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설악산으로 신혼여행 가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 오징어 순대를 맛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알려주게 됐죠. 일반 아바이 순대가 인기를 얻게 된 건 20년이나 흐른 뒤입니다. 아바이 순대는 함경도식인데요. 오징어 순대야 속초에서 로컬라이징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미국식이라고 볼 수 있죠. 돼지 대창에다 다진 돼지고기, 무청 시래기, 선지, 마늘, 된장을 넣고 버무려서 채운 건데요. 선지보다 야채와 찹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형적인 북쪽 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창으로 만들다 보니 일반 순대에 비해서 훨씬 큰 게 특징이죠. 근데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대창이 1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엔 소창도 많이 쓴다고 하네요. 다음은 병천 순대입니다. 호두과자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천안 지역의 명물이자 이북엔 아바이 순대, 이남엔 병천 순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병천 순대는 돼지 소창을 씁니다. 대창보단 부드럽고 특유의 누린내도 적죠. 선지, 찹쌀, 야채로 소를 만드는데 아바이 순대와는 다르게 고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선지 비중이 높아서 색이 어둡고요. 이 병천 순대는 1960년대 아우네 장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필 여긴가 했더니 전쟁 이후 이곳 근처에 햄 공장이 들어섰더라고요. 덕분에 신선한 돼지 부속물을 구하기가 쉬워졌죠. 지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순대타운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곳은 충남집과 청화집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순댓국집인데 원래는 장날에만 나와서 순대와 순대국밥을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국밥을 너무 찾다 보니 90년대 초반부터는 매일 나와서 국밥을 끓였죠. 이렇게 주변에 순댓국집들이 하나 둘 생기고 심지어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전국에서 프랜차이즈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작은 지역의 순대가 전국으로 퍼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천안 삼거리로 향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았는데다가 예로부터 천안은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을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배감순대입니다. 1940년대 경기도 용인시 배감면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배감면 역시 예전부터 대규모 가축시장을 갖추고 있었고 한땐 국내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키웠던 곳입니다. 아우네 장터와 마찬가지로 도축장에서 쓰고 남은 부속물들을 가져와서 만들었죠. 배감면 중앙옥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돼지 소창에 호박, 부추, 숙주, 두부 같은 다양한 채소와 고기소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순대입니다. 선지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색이 밝고 야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씹는 맛이 재밌죠. 선지 비율이 적기 때문에 특유의 선지향이 강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병천 순대와 함께 현재 순댓국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죠. 아니 왜 순대국밥 얘기를 안 하고 순대 얘기만 하느냐 뭐 이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순대를 만드는 집들은 당연하게도 순대국밥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순대를 만들려면 내장과 머릿고기 같은 부속고기들을 삶아야 해요. 그 삶은 물이 곧 육수입니다. 아깝잖아요. 게다가 그 육수에 순대를 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육수에 내장과 부속고기를 담아 내놓는 국밥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순대가 저렴해지면서 국밥에 순대도 넣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대와 순대국밥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전통 순대를 팔던 가게에서 순대국밥을 팔게 된 건 필연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이 외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순대와 순대국밥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근처에 도축장이 있었다든가 돼지고기 가공 공장이 있었던 거죠. 혹은 이북 지역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거나요. 돼지국밥처럼 순대국밥도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면 순대국밥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젠 많은 사람들이 전통 순대를 찾다 보니 지역 특색이 잘 보이는 순대국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비록 다른 국밥에 비해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순대국밥이 가진 위상은 남다릅니다. 요즘은 무슨 순대 오마카세를 선보인 곳들도 보이더라고요. 오마카세까지 등장한 마당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순대와 순대국밥들이 등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소울푸드로 선택을 받게 될지 지켜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맛있는 순대국밥집은 어딘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